밤이기도 하지만 국민 승리의 밤이었던 12월 3일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무처장님 답변하신 거 보니까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하고 그 기록을 잘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억을 기록하는 것과 공간을 보존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부 그걸 좀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국회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의 믿음이 생겼지만 또 한편에서는 국회가 더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국회로 보면 어떤 두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부에서 성과와 무관한 재계약, 개인의 희망 중심의 채용이라고 하는 비판들이 제게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보도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면요. 입법조사처가 3년 이상 재직한 임기제 공무원 중 해당자에게 연구관 전환 의사를 우선 물어본 다음에 국회 사무처의 대상 직위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의 실시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원하면 계속 고용이 되는 건지 예, 가능합니까? 예, 답변을 조금 이따 한꺼번에 해주십시오. 다음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을 3회 이상 하신 분도 3명이 있고 5년 이상 임기제 근무자도 17명이나 있는 상태입니다. 입법조사처에서는 연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최초 계약 2년에서 3년 이후에는 성과가 인정된 연구자에 한해서 2년씩 계약을 갱신하고 최장 7년이 넘으면 재채용 절차를 거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재채용을 할 만큼에 대한 성과 평가를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게 특별히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법조사처 임기제 연구관들의 연구 실적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2023년 1년 동안 입법조사 해답 10건 내에 어떤 보고서도 제출 안 하신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109건의 입법조사 해답 이외에도 보고서를 2건이나 더 작성하신 분도 이렇습니다. 연구원 간에 이런 굉장히 편차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 성과 지표도 별도로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고품질 입법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기관에는 충분히 이러한 것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국제기관들은. 근데 우리 지금 입법조사처에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대안을 좀 찾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조금 이따 한꺼번에 주시고요. 총장님. 네. 제가 보니까 국회 경내의 주차질서 관리가 국회 사무처가 담당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최근 3년간 보니까 불법 주차 단속 건수는 매년 1만 건 안팎이에요. 네. 그 견인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건당 약 5만 원 정도 비용이 들죠. 근데 네. 이걸 누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국회 사무처가 국회 사무처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는 개인이 하고 그 비용은 국회가 부담을 하고 이런 게 맞는가 싶습니다. 뭔가 합리적인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도로교통법상의 문제와 국회 교통관리 규정에 그냥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 법을 조금 손을 좀 봐야 되는 문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교통법 또 주차장법 그리고 국회 교통관리 규정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부과를 하려면 법률에 근거를 해야 돼서 국회 사무처법에 명확하게 있으면 되는데 네. 있다 치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네. 명확한 법 규정이 있다면 저희가 좋습니다. 이것을 그거는 적극해보겠습니다. 총장님 이후에 같이 예. 이야기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법 조사처에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국회의원 회관에서 와이파이가 잘 터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근데 여기 본청 혹시 와이파이를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네. 잘 된가요? 그래서 저도 네. 그 점에 뭐가 대해서 문제입니까? 본관은 SKT
있고요. 의원회관은 KT고요. 도서관, 의정관, 소통관, 국회박물관은 LG U+입니다. 그러니까 그 A 공간에서 B 공간으로 갔을 때에 또 뭘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 홍보를 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도 국감을 준비하면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처 직원들 저 생각 없이 아이패드나 이런 거 쓰러 가면 저희 학습화를 써서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지해 주시고요. 우리 인법조사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과평가 기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사회답이라든지 보고서 그리고 학술활동 등을 가지고 성과평가를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그 추가로 나중에 필요하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아까 보여주신 자료에서 그 조사회답이나 보고서 중에 이제 그 상당히 편차가 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미리 사전에 좀 점검을 해봤더니 그 연도에 너무 적은 조사회답이나 보고서가 있었던 직원을 보니까 육아휴직 기간이 있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채용이 되긴 됐는데 10월, 11월에 채용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아마 특별하게 작아 보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그 이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봤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는 별로 많지 않은데 한번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계약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참 이게 제도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지금 사실은 저희가 그 많은 대부분의 조사관들이 일반 임기제로 이렇게 이제 지금 7년 이하로 이렇게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그 정부 쪽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국책 연구기관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관들은 대체로 다 연구관들을 정년 트랙으로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뽑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재계약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임기제로 뽑아가지고 7년 이내에서 자꾸 재계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대학이라든지 그런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비해서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래서 저희 마무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